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다고요?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보여주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걸 알고 나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그 남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취하게 되는 태도. 첫 번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엄청나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남자가 적극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별것 아닌 내용의 메시지라도 자꾸만 보내고 싶어지는 거죠. 물론 이건 두 사람 사이의 친밀도나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에 따라서 빈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정말 좋아하는 여자에게 카카오톡을 많이 보내고 싶다는 마음은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호감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라는 존재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용건이 없는 한 그렇게 열심히 연락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건 남자의 본능과도 관련이 있는데 남자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관심이 없는 상대와는 불필요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꺼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자가 당신에게 꾸준히 연락을 하고 별다른 용건 없이도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이건 당신을 여자로서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잘하면 사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를 활용해서 당신의 반응을 신경 쓴다는 것도 남자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보통 남자들은 친구나 그냥 아는 사이의 여자에게는 이모티콘을 거의 쓰지 않거나 아주 단순한 것만 사용하는 반면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귀여운 이모티콘이나 재미있는 이모지를 골라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대화의 분위기를 밝고 즐겁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꼭 체크해 봐야 할 것이 바로 답장의 속도입니다. 답장이 빠르거나 질문이 많아지는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이건 연애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당신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확인하고 바로 답장을 보내려고 한다면 이건 당신과의 대화가 그에게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게임을 하다가도, 친구들과 놀다가도, 심지어 일을 하다가도 당신의 카카오톡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의식적인 행동인데 좋아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문으로 답장을 보내오거나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답장이 좀 늦더라도 오히려 호감의 신호라고 할 수 있고 본명의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이것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장문의 답장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냐면 남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대충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당신이 읽었을 때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쓴다는 거죠. 이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그걸 기꺼이 한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남자의 호감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신호들이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당신이 올린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남자가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때 사진 바꿨네? 예쁘다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건다면 이건 당신의 카카오톡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관심 없는 사람의 프로필 변화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당신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늦은 시간에 의미 없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과는 다르니까 구분해서 봐야 하지만, 적절한 시간대에 오늘 하루 어땠어? 잘 자 같은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이건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남자가 대화 중에 당신이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언급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당신이 요즘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편의점에서 딸기 우유 봤는데 너 생각났어 라고 말한다면 이건 당신의 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무심코 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확실한 호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남자가 보내는 메시지의 톤과 분위기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평소보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장난스러운 메시지도 많아지며 때로는 약간 수줍은 뉘앙스가 묻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귀엽다 같은 식으로 은근슬쩍 칭찬을 섞어서 보내거나 나만 그런 건가? 하면서 은근히 당신과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분명 호감의 표현이에요.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와 공통점이 있다는 걸 확인할 때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거 좋아해. 우리 취미가 비슷하네. 이런 반응이 자주 나온다면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엄청나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쫓게 되는 건 정말 본능입니다. 이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뇌는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을 자동으로 추적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의식적으로 안 쳐다보려고 해도 자꾸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눈을 계속 쫓고 있으니까 눈이 마주치는 빈도도 많아지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선이 세로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강한 호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게 되면 될수록 이런 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자각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명확한 호감 신호 중 하나라고, 아니 호감 신호의 대표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선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쳐다보는 방식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첫째는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당신이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복도 건너편이나 다른 부서에서 그 남자가 당신 쪽을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다면 이건 거의 확실한 호감의 표시예요. 특히 당신이 시선을 느끼고 그쪽을 돌아보면 급하게 시선을 돌리는 경우 이건 100% 당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증거죠. 남자들은 이럴 때 정말 귀여울 정도로 당황하거든요. 갑자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딴 곳을 보거나 심지어 하품을 하는 척하면서 시선을 돌리기도 해요. 이런 어색한 행동 자체가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는 대화 중 시선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와 대화할 때 남자는 평소보다 눈을 더 오래 마주치려고 합니다. 이건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당신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너무 오래 쳐다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들킬까봐 중간중간 시선을 피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눈을 마주쳤다가 살짝 내려다보거나 옆을 보다가 다시 눈을 마주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셋째는 무리 속에서의 시선인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누군가가 재미있는 말을 하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반응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잘 알려진 현상인데 사람은 웃긴 상황이나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자기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의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남자가 웃으면서 가장 먼저 당신 쪽을 쳐다본다면 이건 그가 당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속일 수 없는 본능적인 반응이라서 가장 정확한 호감 판단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의 동공 반응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동공이 커집니다. 이건 자율신경계의 반응이라서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공 크기를 정확하게 관찰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때 그 남자의 눈이 유독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동공이 확장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특히 어두운 조명의 카페나 식당에서 대화할 때 이런 현상을 관찰하기 좋습니다. 시선과 관련된 마지막 포인트는 남자가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시선으로 따라간다는 것인데요.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거나 음료를 가지러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그 남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따라간다면 이건 무의식적인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런 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나 쳐다봤지? 라고 물어보면 아, 그랬나? 몰랐는데 라고 진심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진짜로 수줍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수줍음을 감추기 위해 반사적으로 웃어버리는 일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당신과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신이 너무 예뻐서 수줍어지면서 문득 웃음이 새어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정말 기쁘기 때문에 수줍어지고 무의식적으로 즐겁다거나 기쁘다는 감정이 표정에 드러나는 거예요. 수줍음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자면 이건 사실 남자들에게 상당히 흔한 반응인데 많은 여자분들이 놓치는 신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남자는 강하고 당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설마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엄청나게 긴장하고 수줍어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대기업 이사님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수줍어할 수 있고, 운동을 잘하는 체육 선생님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얼굴이 빨개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남자가 수줍어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건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얼굴의 혈관이 확장되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특히 귀끝이 빨개지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 얼굴이 빨개지는 건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어도 귀끝이 빨개지는 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귀를 잘 관찰해 보시면 좋습니다.
둘째,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여자와 대화할 때 남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보통은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지거나 반대로 더 낮고 부드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중요한 건 평소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와 당신과 대화할 때의 목소리가 다르다면 이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셋째, 머리를 만지거나 옷매무새를 고칩니다. 수줍을 때 남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머리를 쓸어 올리거나 넘기는 행동인데요. 이건 긴장할 때 나타나는 자기 위한 행동으로 심리학에서는 그루밍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당신 앞에서 좋아 보이고 싶어서 옷을 정리하거나 셔츠 깃을 만지거나 안경을 올려 쓰거나 하는 행동도 같은 맥락이에요. 넷째, 눈을 잘 못 마주칩니다. 아까 두 번째 신호에서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많이 쳐다본다고 했는데 이게 모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맞습니다. 멀리서는 계속 쳐다보지만 막상 가까이에서 대화할 때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직접 보는 것이 너무 강렬한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뇌가 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시선을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 자꾸 옆을 보거나 아래를 보거나 뭔가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말을 더듬거나 실수를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뭔가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긴장해서 말이 꼬이거나 엉뚱한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 날씨 좋다라고 말하려다가 오늘 날씨 좋아서 기분이 그게 아니라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런 게 바로 수줍음에서 오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수줍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남자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웃음이 유독 많다면 이건 정말 강력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웃음의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웃음은 의식적으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짜 웃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짜 웃음은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뒤시엔 웃음이라고 하는데 입만 웃는 가짜 웃음과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남자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활짝 웃는다면 이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또한 수줍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가 있는데 바로 남자가 당신에게 칭찬을 한 후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오늘 예쁘다, 그 옷 잘 어울린다라고 말한 후에 본인이 더 쑥스러워하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웃으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건 그 칭찬이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여자에게 칭찬을 해도 남자는 별로 수줍어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칭찬을 했을 때 그 말이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스스로 수줍어지는 거죠. 이런 순간들을 잘 포착하면 남자의 진심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은근슬쩍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의 근처에 있으려고 하는 행동인데요. 회사나 학교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근처에 있는 것이 늘어나거나 남자 본인도 거기 있을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도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설명하자면 대화를 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말을 걸기 좋은 타이밍이 없을까 하는 식으로 기회를 엿보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신경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남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는 행동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선을 맞추려는 행동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당신이 점심시간에 보통 구내식당에 가는 시간을 파악하고 있다가 같은 시간에 식당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는 당신이 커피를 타러 가는 시간에 맞춰서 본인도 커피를 마시러 나온다거나 당신이 프린터를 사용하러 가면 갑자기 본인도 프린트할 게 있다면서 따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면 진짜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당신과의 접점을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쉬는 시간에 당신이 자주 가는 매점이나 도서관에 갑자기 자주 나타나거나 수업이 끝난 후에 우연인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거나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행사에서 유독 당신 근처에 자리를 잡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동의 연장선에서 물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프록세믹스, 즉 근접하기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개인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약 45cm에서 120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냥 아는 사이에서는 120cm에서 360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 개인 공간의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대화할 때 보통 사람과는 한 팔거리를 유지하는데 당신과는 좀 더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거나 앉을 때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나 함께 걸을 때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이 걸으려고 하는 것 등이 있죠. 이런 물리적 거리의 변화는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는 본능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남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려는 행동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남자의 몸의 방향입니다. 사람의 몸, 특히 발끝과 상체의 방향은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 남자의 몸이 유독 당신 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그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에요. 특히 발끝의 방향은 가장 솔직한 신체 신호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상체의 방향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도 발끝의 방향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때 그 남자의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꽤 신뢰할 수 있는 호감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으려는 행동이 더 발전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시도로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점심 같이 먹을래? 커피 한 잔 할까? 이번 주말에 뭐해? 같은 제안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넘어서 당신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면 호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5번째는 왠지 모르게 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평소에 자연스러운 행동이 잘 안 되고 평소처럼 편하게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프레셔 때문에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일이 꽤 흔하게 나타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버리거나 반대로 할 말이 막히는 것은 정말 자주 있는 일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또한 안절부절 못하거나 갑자기 텐션이 올라가는 일도 있는데 정말 신기하지만 남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관심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와는 다른 태도를 당신에게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호감의 신호가 되니까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심리학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어색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지 부하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해요. 대화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기 표정을 관리하고 목소리 톤을 신경 쓰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 결과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간단한 대화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마치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동시에 실행하면 느려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둘째는 자기 모니터링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남자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나 지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 방금 한 말이 괜찮았나?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나? 이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쓸 사소한 것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셋째는 감정 각성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런 신체적 반응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손이 떨리거나 목소리가 살짝 떨리거나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거나 하는 것은 모두 이런 생리적 각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신 앞에서 유독 어색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그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지 기능과 행동 통제가 약간 마비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색한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좀 더 살펴보면요. 말과 관련된 것부터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남자는 말의 속도가 변합니다. 보통은 너무 빨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긴장해서 빨리 말해버리려는 심리에서 비롯되어요. 반대로 말이 너무 느려지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말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실수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또한 대화 중에 갑자기 어미를 바꾸거나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쓰거나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해요. 나 그게 아니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자꾸 끊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긴장의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동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어색함이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것이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행동이에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테이블 위에 물건을 이유 없이 만지거나 하는 것은 모두 긴장해서 오는 행동입니다. 또한 자세가 자주 바뀌는 것도 특징적인데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하거나 의자에 앉은 자세를 계속 바꾸거나 벽에 기대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평소에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데 유독 당신 앞에서는 재미없는 농담을 하거나 타이밍이 안 맞는 유머를 시도하다가 스스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도 당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색함의 일종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를 웃기고 싶어 하는데 긴장한 상태에서 유머를 시도하면 평소의 센스가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남자의 반응을 잘 관찰해 보세요. 재미없는 농담을 한 후에 자기가 더 민망해하면서 아 이게 아닌데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는데 실패해서 당황하는 것이니까 호감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웃어주면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 이것도 당신의 반응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니까 호감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남자가 당신 앞에서 실수를 한 후에 보이는 반응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커피를 쏟거나 뭔가를 떨어뜨리거나 문에 부딪히는 등의 실수를 했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만 있었으면 그냥 웃어넘길 일인데 당신이 보고 있으면 유독 더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당신 앞에서의 자기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의 실수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당신 앞에서의 실수는 크게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그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6번째 신호로 넘어갈게요. 6번째는 뭐든지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손을 빌려주려고 하는 것은 호감의 표현인데요. 짐을 들어주려고 하거나 곤란해 보일 때 바로 목소리를 걸어주는 등의 행동이 꽤 흔하게 나타납니다. 역시 남자는 여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는지 계속 살피고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당신이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면 내가 할게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서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면서 당신에게만 하는 경우에 호감의 표현이 되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려는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건 사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행동인데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원시 시대부터 남자는 사냥을 통해 식량을 제공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런 본능이 도움을 주려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주거나 차가 고장났을 때 도와주거나 컴퓨터가 안 될 때 고쳐주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자가 도움을 주는 행동의 패턴을 살펴보면 첫째는 적극적으로 필요를 파악하려는 행동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뭔가 필요한 게 없는지 미리 파악하려고 해요. 밥 먹었어? 추운 거 아니야? 집까지 어떻게 가? 이런 질문들이 많아진다면 이건 당신의 안녕과 편안함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묻는 것과는 뉘앙스가 다른데 진심으로 걱정해서 묻는 질문은 뒤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거든요. 밥 안 먹었어? 그러면 같이 가서 뭐 먹자. 추워? 잠깐만 내 외투 줄까? 이런 식으로요. 둘째는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가고 있는데 당신이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달려와서 놔줘. 내가 들게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비가 오는데 당신이 우산이 없는 것을 알아채고 자기 우산을 빌려주거나 함께 써주겠다고 하거나 이런 행동은 당신을 계속 관찰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당신이 무거운 걸 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당신을 보고 있어야 하고 당신이 우산이 없다는 것을 알려면 당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도움을 먼저 제안하는 행동 자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는 작은 것까지 기억하고 챙기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카페인에 약하다고 한번 말했는데 다음에 같이 커피숍에 갔을 때 여기 디카페인 맛있대라고 먼저 추천해 준다거나 당신이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메뉴를 고를 때 여기 안 매운 메뉴도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당신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넷째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 행동입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돕기 위해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한다면 이건 상당한 호감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당신이 이사를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루 종일 와서 짐을 나르거나 당신의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퇴근 후에 시간을 내서 고쳐주거나 당신의 발표 자료를 함께 봐주면서 밤늦게까지 피드백을 해주는 등의 행동이 있다면 이건 당신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 소중한 시간을 쓰지 않거든요. 다섯째는 물질적인 도움입니다. 커피를 사준다거나 점심을 사준다거나 당신이 갖고 싶어하는 작은 물건을 선물로 가져다 준다거나 하는 행동도 호감의 표현이에요. 물론 이건 과도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호감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신호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물질적 배려는 분명히 호감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이거 지나가다 보고 내 생각나서 샀어라며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상당히 강한 호감의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안 하는데 당신에게만 유독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건 거의 확실하게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남자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잘 주는 타입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도움의 수준과 빈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료 여사원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도와줄까요? 라고 한마디 하는 정도인데 당신이 같은 상황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서 짐을 들어주고 목적지까지 함께 가주고 앞으로 무거운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관찰하면 남자의 호감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가 도움을 주면서 보이는 태도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인데요. 좋아하는 여자를 도울 때 남자는 유독 기뻐 보입니다. 마치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보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어느 정도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니까 약간의 부담이 느껴지는 게 정상인데 좋아하는 사람을 도울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당신을 도울 때 표정이 밝고 즐거워 보인다면 이건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신호, 마지막입니다. 7번째는 다른 남자에 대해 질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나 태도가 급변하는 것, 이게 바로 호감의 신호가 되는 건데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질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이랑 친해? 하는 식으로 탐색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농담처럼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또는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이건 사실 가장 솔직한 감정 중 하나예요. 다른 감정은 어느 정도 숨기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질투는 갑자기 올라오기 때문에 표정이나 태도에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다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면 뇌에서 위협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불안감이 올라오고 그 불안감이 질투라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때 남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몇 가지 패턴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불쾌감 표현입니다. 얼굴이 딱딱해지거나 입을 꾹 다물거나 갑자기 말이 줄어들거나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아, 그래? 응, 그렇구나. 같은 짧고 무뚝뚝한 반응으로 바뀌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질투를 억누르려고 하지만 완전히 숨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탐색입니다. 그 남자 누구야? 어디서 알게 된 거야? 자주 만나? 남자친구 있는 사람이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남자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고 해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건 거의 확실하게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여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거든요. 세 번째는 경쟁 심리의 발현입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를 칭찬하면 은근히 자기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을 어필하려는 행동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 동료 민수 씨가 운동을 진짜 잘한대라고 하면 나도 요즘 헬스장 다니는데 벤치프레스 80kg 든다 라는 식으로 자기 자랑을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반응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당신의 관심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유머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 별로일 것 같은데 그런 남자 많다 나보다 잘생겼어.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말하지만 실은 그 속에 질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유머로 포장하는 이유는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좋아하는 게 티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담인 것처럼 말하지만 눈을 잘 보면 웃고 있어도 눈은 웃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대화 주제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아 그러고 보니까 하면서 완전히 다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려고 해요. 이건 더 이상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회피 반응입니다. 질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건강한 질투와 건강하지 못한 질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질투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 솔직히 좀 신경 쓰이긴 해라고 솔직하게 말하거나 살짝 삐친 듯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는 정도라면 이건 건강한 질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듯한 질투는 건강하지 못한 것이니까 주의해야 해요. 호감이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7가지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신호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신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행동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신호만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해요. 예를 들어 원래 카카오톡을 많이 하는 사교적인 남자일 수도 있고 원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잘 도와주는 성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 중 최소 서너 가지 이상이 동시에 관찰된다면 그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관찰 포인트는 다른 사람에게와 당신에게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남자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지만 유독 당신에게만 더 친절하고 더 많이 쳐다보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건 분명 당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도 관찰해 보시면 좋은데요. 처음에는 약간의 관심 정도였던 것이 점점 연락 빈도가 늘어나고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고 도움을 주는 빈도가 증가하고 질투의 강도가 세지는 등 점진적으로 행동이 변화한다면 이건 그 남자의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점점 시들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시적인 관심인지 지속적인 관심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그 남자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만약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적절한 반응을 보내주는 것이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주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남자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남자들도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당신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남자의 호감 신호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약간의 시험을 해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다른 남자 이야기를 살짝 꺼내보면서 그 남자의 반응을 관찰한다거나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해보면서 그 남자가 먼저 연락하는지 확인해 본다거나 약간의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그 남자가 가까이 오려고 하는지 지켜보는 것 등이 있어요. 물론 이런 시험을 너무 자주 하거나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자의 호감 신호와 관련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남자가 친절하다고 무조건 호감은 아닙니다. 어떤 남자들은 원래 성격이 다정하고 친절해서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남자의 행동을 호감으로 오해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나에게만 특별하게 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카카오톡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호감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여러 명과 동시에 카카오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늦은 밤에만 연락이 오고 대화 내용이 깊이가 없고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진짜 호감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셋째, 물리적으로 가까이 온다고 무조건 호감은 아닙니다. 개인 공간에 대한 감각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원래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넷째, 도움을 잘 준다고 무조건 호감은 아닙니다. 어떤 남자들은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유형이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움의 빈도와 수준이 당신에게만 유독 높은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판단인데요. 하나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동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신호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직장에서의 호감 신호. 당신이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같은 부서 또는 다른 부서에 마음에 드는 남자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남자, 민준이라고 할게요. 민준 씨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업무적인 연락 외에도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퇴근 후에 뭐 해요? 같은 사적인 메시지가 자주 오나요? 출근할 때 좋은 아침이에요. 같은 인사 메시지를 보내거나 퇴근할 때 오늘도 수고했어요. 같은 메시지를 보내나요? 이런 메시지가 꾸준히 온다면 이건 첫 번째 신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시선을 관찰해 보세요. 회의 중에 민준 씨가 유독 당신 쪽을 자주 쳐다보나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나요? 당신이 다른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멀리서 쳐다보고 있나요? 회식이나 팀 모임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당신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나요? 이런 것들이 관찰된다면 두 번째 신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당신과 대화할 때 민준 씨의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평소에는 자신감 있고 유머 감각도 좋은 사람인데 당신과 1대1로 대화할 때 왠지 어색해지거나 말을 더듬나요? 얼굴이 약간 빨개지거나 눈을 잘 못 마주치거나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보이나요? 이건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신호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준 씨가 점심시간에 우연을 가장해서 당신 근처에 나타나거나 회의실에서 유독 당신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나 야근할 때 당신이 남아있으면 본인도 남아있으려는 모습이 보이나요? 이건 네 번째 신호에 해당하고요. 민준 씨가 당신이 프린터기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다가와서 도와주거나 무거운 서류 상자를 대신 들어주거나 컴퓨터가 안 될 때 와서 고쳐주거나 야근할 때 커피를 사다 주거나 하나요? 이건 여섯 번째 신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다른 남자 동료, 예를 들어 현우 대리님 진짜 일 잘하시더라 라고 말했을 때 민준 씨의 반응이 어떤가요? 표정이 살짝 굳어지거나 현우? 그 사람 그렇게 잘해? 라는 식으로 반응하거나 은근히 자기도 잘한다는 어필을 하나요? 이건 일곱 번째 신호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네다섯 가지 이상의 신호가 동시에 관찰된다면 민준 씨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2. 학교에서의 호감 신호.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같은 과나 같은 동아리에 마음에 드는 남자 선배나 동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남자를 준서라고 할게요. 준서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업 시간에 준서의 시선을 관찰해 보세요.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준서가 앞을 보지 않고 자꾸 당신 쪽을 힐끗 쳐다보나요? 당신이 발표할 때 유독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보이나요? 쉬는 시간에 당신이 가는 곳에 우연히 따라오나요? 동아리 활동에서 유독 당신 근처에 자리를 잡나요?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호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준서가 단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별말이 없는데 1대1 카카오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이건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신호예요. 내일 수업 뭐 있어? 과제 어디까지 했어? 같은 핑곗거리를 찾아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도 첫 번째 신호에 해당합니다. 시나리오 3. 소개팅이나 미팅에서의 호감 신호. 강남이나 홍대 같은 곳에서 소개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대 남자의 호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소개팅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평소와는 약간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먼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시선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눈을 오래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개팅이 끝난 후에 바로 카카오톡으로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소개팅 후에 연락이 없거나 답장이 느린 경우에는 아쉽지만 관심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소개팅에서 남자가 다음 만남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면 이건 매우 강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다음 주에 한강 카페 가볼래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같은 구체적인 제안은 당신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직접적인 표현이거든요. 반면에 다음에 또 봐요 라는 모호한 표현은 사교적 예의일 수 있으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패턴을 관찰하세요. 한 번의 행동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한 번 눈이 마주친 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매일 여러 번 눈이 마주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도와준 것은 친절일 수 있지만 매번 당신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건 호감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면 훨씬 정확하게 남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맥락을 고려하세요.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호감이 아니라 리더십의 표현일 수 있고, 소개팅에서 상대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호감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일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일어나는 맥락과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비교 대상을 찾으세요. 남자의 호감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그 남자가 당신에게 하는 행동과 다른 여자에게 하는 행동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만 유독 다르게 대한다면 이건 거의 확실한 호감의 신호예요. 하지만 모든 여자에게 동일하게 대한다면 이건 그 사람의 성격이지 특별한 호감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직감을 믿되 검증하세요. 여자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상하게 나에게 잘하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느낌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직감만으로 확신하기보다는 오늘 이야기한 구체적인 신호들을 통해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직감과 구체적인 신호가 일치한다면 그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성격 유형을 고려하세요. 내성적인 남자와 외향적인 남자의 호감 표현 방식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외향적인 남자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걸고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내성적인 남자는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고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평소 성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성적인 남자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그 남자에게는 엄청난 용기를 낸 것일 수 있고, 외향적인 남자가 당신 앞에서 갑자기 말을 잘 못하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남자의 호감 신호와 혼동하기 쉬운 행동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가끔 남자의 행동이 호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최근에 이별을 하거나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못한 남자는 특정 여자에게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연락을 자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대화의 깊이가 얕고 여러 여자에게 동시에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회적 습관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교육을 받아서 모든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친절한 행동을 해요. 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고, 의자를 빼주는 등의 행동이 특별한 호감이 아니라 그냥 습관인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 확장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인맥을 넓히려는 남자는 여러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하고, 도움을 주려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당신에게만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넷째, 업무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거나 업무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주 연락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호감이 아니라 업무적 필요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업무 시간 외에도 그 행동이 계속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업무 시간에만 친절하고 퇴근 후에는 연락이 없다면 이건 업무적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자의 무의식적인 호감 표현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분석해 볼게요.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영역과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나뉘는데, 무의식적인 행동은 뇌의 자동처리 시스템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자동처리 시스템은 진화 과정에서 발달한 것으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어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은 대부분 이 자동처리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여자를 눈으로 쫓는 행동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대상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뇌의 기능에서 비롯되고, 가까이 다가가려는 행동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되며, 도움을 주려는 행동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진화적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들의 특징은 의지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호감 신호들이 믿을 만한 이유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거짓일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거짓이기 어렵거든요. 또한 남자의 호감 표현이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10대와 20대 초반의 남자는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비교적 직접적이고 서투른 경우가 많아요. 수줍어하고 어색해하고 장난을 치거나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는 등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연애 경험이 적어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20대 후반에서 30대의 남자는 좀 더 성숙한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남을 제안하거나 진지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거나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는 등의 행동을 보여요. 이 연령대에서는 무의식적인 신호보다는 의식적인 노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전히 시선, 수줍음, 질투 같은 무의식적인 반응은 나타납니다. 30대 후반 이후의 남자는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경우가 많은데 이 연령대에서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작용해서 좋아하면 비교적 빠르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연령대에서도 무의식적인 신호들은 여전히 관찰되고 특히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나 질투 반응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호감 신호입니다. 이제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의 호감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남자가 호감의 신호를 보낼 때 당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남자는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미소로 답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둘째,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드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점심을 먹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퇴근길을 같이 걷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개방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세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방, 즉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꿈, 가치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과거의 경험 등을 나누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계가 깊어져요. 넷째,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세요. 가벼운 어깨 터치, 팔꿈치를 살짝 건드리는 것, 함께 걸을 때 팔짱을 끼는 것 등 자연스럽고 가벼운 신체 접촉은 호감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남자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건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추가적인 확인이 됩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어떤 남자는 호감이 있어도 고백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거절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현재의 좋은 관계가 깨질까봐, 아직 확신이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때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감의 신호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심리적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확증 편향을 조심하세요. 확증 편향이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경향인데요.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호감의 신호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예의상 한 행동을 나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과대 해석하거나 별다른 의미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라고 읽는 거죠. 이런 편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친한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째, 투사를 조심하세요. 투사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것인데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심리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용성 편향을 조심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인데요. 예를 들어 어제 그 남자가 눈을 오래 마주친 것이 기억에 남아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용성 편향일 수 있어요. 한 번의 사건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관찰된 일관된 패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넷째, 사후 확인 편향을 조심하세요. 이미 결론을 내린 후에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찾으려는 경향인데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것을 증명하는 행동만 찾으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호감의 신호와 비호감의 신호를 모두 공평하게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하자면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카카오톡을 엄청나게 하고 계속 쳐다보고 수줍어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고 어색해지고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남자에게 질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바로 그 점이 이 신호들이 믿을 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에 대한 호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행동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호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은 어쩌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아무리 많은 신호를 분석해도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정확한 방법은 없거든요. 물론 직접 물어보는 것이 쉽지 않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서로의 시간과 감정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사랑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좋아받는 마음, 그 두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순간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